네, 2007년에서 그래서 이제 그 18개월 수련이 시작돼서 이제 2008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남아공에서 이제 그거 하시면서 물에도 빠지시고 하시면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2008년이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던 게 뜸 얘기 나왔고, 네. 뜸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고흥 수련장을 매입을 해요. 고흥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이 즈음해서 사건이 터졌죠? 돈 횡령 사건이. 네. 2007년, 8년 그 즈음이거든요. 아마 2008년일 거예요. 제가 남아공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막 찾으러 간다고 저기 뭐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2008년 하반기 건데. 네. 그러니까 고흥 이거 뭐냐면 진천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이미 이제 접어들었던 거지. 2007년 되면서 이미 진천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끝난 거예요. 2006년에서 하면서 모든 과거 청산이 되는 거예요. 2007년에서. 2006년, 2007년 되면서. 수선제라는 터전 하나가 이사를 가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18개월 수련을 하면서 고흥을 매입을 하고 보은을 갖다 그거 임대를 한다고요. 네. 2008년, 2009년에. 2008년에 가지고 9월, 10월 달에 거기서 이제 뭐 배추 심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사가. 배추 심고, 2008년인가 9년인가 그 나무 잘라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정원 그 공에 나무 잘랐다고 막 뭐라고 하신 내용 나오잖아요. 네. 그냥 수련장 앞에 나무. 네, 나무를 갖다 그냥 고흥이어서. 네, 공 다 잘랐다고. 그래서 2008년에 고흥을 갖다 행년하죠. 선생님 명공부 기념으로 11월 10일 기념으로 해가지고 고흥 매입을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이때 했던 게 단전재건 수련을 하죠. 2000 그 고흥 행년 즈음해서 11월에 갔기 때문에 9월 달에 단전재건 수련을 하고 9월이죠? 단전재건 수련이? 9월. 네. 2008년 9월. 네, 추석 때. 2008년 9월에 단전재건 수련을 하죠. 네. 그래서 그 고흥에 갔는데 이때 단전재건 수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흥에서 그 일공사님 그 기운 받는 걸 새로운 수련을 하기가 뭐한다 하시면서 체조법으로서 5가지를 알려주셨죠. 내쉬면서 앞으로 숙이고 들이쉬고. 이게 이렇게 하고.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난산 수련법이야. 이렇게. 지난산과 소명하는 수련. 이거는 짬뽕인 거지. 그렇죠, 짬뽕하고. 그건 짬뽕이지. 합쳐서 하는 거. 그건 짬뽕이지. 짬뽕이에요? 그럼 이거. 고흥에서 했던 게 일본 자세가 이거잖아요. 앉아서 내쉬고 들이쉬고. 일공선님 체조 하는데 지금 5가지란 말이에요. 일공선님 체조가. 네. 이게 1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숙이고 들이쉬고. 네. 그 다음에 2번. 툭. 3번 요구 상태에서 10번씩 하는 거죠? 네, 10번씩. 그래서 이게 탁기 빼는데 좋은 체조법이에요. 네. 탁기 빼기에 좋은 체조법이다. 네. 고흥이 뭐예요? 탁기 빼는 데잖아요. 그래서 2008년이 이 단전재건하고 일공사님 수련하면서 가고. 근데 수련하러 왔는데 중단이 수련들을 하도 안 하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수련을 제대로 못했죠. 단전재건 수련을. 중맥년은 그런 것도 천지유통부터 다시 하고, 천지유통도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돼가지고 특수한 방법을 썼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 기초 필수가 주인되기가 있다고 했는데 주인되기는 자신의 수련을 챙기는 건데 이걸 안 하는 거죠. 무늬만 수련생인 거죠. 지금도 그런 게 많은 거죠. 네. 어쨌든 자기 수련은 기본 챙겨야 되는. 네.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계속 이 당시에 나오면 그 얘기 나와요. 성계 입구 가서는 뭘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성계 입구 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기초 필수인데 성계 입구 가서 그걸 하려고 하는 안 된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데려다 놓으신 거거든요. 그랬으면 빨리 그걸 다 채워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집착하면서 소명이란 뭐 그다음에 또 수련을 뭐 어쩌고저쩌고 단계 높은 이야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반대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갈등이 있으면 무심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중용해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서 2009년에 가서 이제 2009년 1월 1일 날 신년 수련하면서 소명받는 수련 하시죠. 근데 그 앞에가 뭐예요? 그 고흥도인법 수련, 고흥도인법 체조를 하고 소명받는 수련이 고흥도인법 5가지 플러스 아까 뇌활성 호흡법 있었죠? 뇌활성 호흡법 한 다음에 거기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저작법이 들어가요. 아 맞아요. 저작법이 3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코하고 저작법하고. 네. 그 다음에 소명받는 수련을 했죠. 이 세트예요? 세트 같이 할 때 우리 엄청 앞에가 길었어요. 아니 이걸 한 달인가 수련을 하죠. 소명받는 수련을. 네. 근데 이거 지금 하는 말에서 아니 이거 아닌데 우리? 소명은 이거 맞아 사실 기억나요. 지금 하는 거는 지금 하는 거 뭔가 빼고 더 하고 좀 빼고. 일단 얘기했잖아. 금방 얘기했잖아. 짬뽕이라고. 이거 다는 아니야. 이게 그죠?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다 갑자기 소명을 막 생각해. 네, 뭐. 이걸 하는 게 18개월 수련이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3월달 벌써 4월 말까지인가인데 이제 합격했다는 걸로 이제 거의 돼서 넘어가서 하면서 이제 이때 나왔던 게 강의안 써서 내라 해가지고 이제 그거 공모전 하고 그랬었잖아요. 아주 이제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즈음에 그 다음인가 이제 미안함과 고마움 글쓰기에 대한 거. 왜 맨날 우울하고 맨날 뻘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이거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라. 핵심은 거기에요. 신세한다 그만하고 그 정도 너의 스토리 정도는 방송 끝다 내면 방송해주지도 않는다. 그 말씀 있잖아요. 맨날 그거 가지고 울고 짜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겪는 그냥 보통 아주 작은 일 중에 하나다. 거기에서 벗어나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걸 하는 중간에 개인 혼자 이제 천서받는 훈련을 시작하죠. 이 즈음에 2009년에 초기에 봄부터 이제 해가지고 하고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냐 미국에 있었던 최기 강사님하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10명 12명 해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보훈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네, 12명인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계 입고 가는 수련이 끝나서 이제 그다음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18개월 수련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18개월 수련할 때까지는 학교가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학교에는 잘 나와야 된다. 출석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든지 개인이 혼자 하든지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죠. 18개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학교에 도장 찍으러 와야 된다.
가지고 그때까지 뭐예요? 추석날 그거 했잖아요. 수련 모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추석에는 안 오고 추석 전 일주일 이 기점을 이후로 이제 그러고 바뀐 거라고요. 18개월 수련 끝나고 난부터 2009년 추석부터 추석 전 일주일 전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천재를 지냈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진천을 비워요. 진천을 비우고 보온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 짓기 하면서 보온을 공사했죠. 2009년에 비우거든요. 네.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죠. 18개월 수련 끝나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또 시작하는. 네. 가지고 2009년 5월달, 6월달에 해외에서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수련하고 그랬었거든요. 해외 임원 수련.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보온에서 공사할 때 보온 와서 보기도 하고 한참 벽 때려 부숴가지고 뭐 그 미장하고 뭐 바닥 마루 공사하고 막 할 때. 그래서 보온에서 새로운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진천 시대가 마감되고 18개월 수련 끝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차는 있지만 진천 시대가 마감이 되고 보온 시대로 넘어왔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소명실천이라는 선계 입구 단계에서 이제 소명실천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명이라는 거 아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얘기한 것처럼 명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명을 내리는 단계가 있죠. 명을 받는 단계는 뭐예요? 공부 중. 여기는 공부가 일정 단계 넘었을 때 명을 이제 명 내리는 공부를 하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명을 내리는 경우가 있죠. 여기 되면 이제 선인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물론 우주인 차원에서도 명을 내리긴 하지만 그 명의 단계가 수준이 낮다는 얘기다. 오리지널 명은 선인이 됐을 때 하는 게 이제 오리지널 명 공부인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게 재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단계,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하나 하는 또 명 공부가 또 하나 있죠. 같은 명자예요. 똑같아요. 한자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명을 받는 거, 어떤 명령을 받는 거, 명령을 받았다, 오더를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오더를, 명령을 받아서 실행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검증을 받죠. 통과가 되는 거죠. 여기, 요 단계에서 하는 건 사명이고, 여기까지, 여기서 제일 높은 건 이제 소명이고, 그 아래 직분이 있고, 그 아래 일이 있고, 일이 없는 사람이 있다. 사명은 우주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에 되어 있죠. 이거는 자신의 그런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거고, 소명은. 소명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단체에서 얘기한 건 상관없이 여기서는 자신이 수련을 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 수련을 하고 있다는 조건 속에서 이게 있는 거지. 수련의 방편이에요. 이게 뭐냐? 내가 수련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검증을 받는 거예요. 내가 검증을 받는 거다. 무조건 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도 좋지만 못하는 거 못하다고 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서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그냥 이거나 이걸 하면서 맨날 소명한다고 그러죠. 이거나 이걸 하면서 맨날 소명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고. 소명은 너무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을 소명으로 표현해. 네,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조그만 걸 해도 나 소명 실천했다고. 네. 위안을 삼는 힘이 있지. 네. 그래서 일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 사주에 일이 없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평생에 일이 없이 놀고 먹는 사람들. 네. 난감하. 이번 생에 쉬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소명이 없이.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번 생에 네. 쉬러 온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쉬러 왔다고 쉬다 가면은 되는 거야? 그렇겠죠. 네, 이번 그건 생에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그러면 아니에요. 또 수련하러 또 와야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은혜 같은 일이래요. 하여튼 과거에 어떤 일을 위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러면은 과거의 업적을 까먹는 일이다. 또 뭐 이렇게 이제 어디 어느 분께서 그런 네, 스님께서 그리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해서 추가로 더 하면 공적이 되는 거고 그냥 거기에 하면 그냥 스케줄대로 해서 그 단계에서 끝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까 회사 다닐 때 쉬어야 되잖아. 한 달에 한 번씩. 안 쉬고 나중에 돈으로 받았어. 그래 어느 생일 빡세게 했으니까 이번 생일은 몰빵을 해가지고 휴가를 몰빵으로 인생을 갈 거야. 근데 그거를 안 쉬면 받는 거야. 그거를 안 쉬면 보너스가 일을 하면 있겠지. 대신에 돈으로 받는 거야. 근데 승급이 되는 건 선의는 1단계가 높아지거나 이런 거야. 돈 들고 가는 돈 거지. 들고 가는 거야? 근데 쉰다는 것이 하늘을 생하는 쉰다는 거에 쉼을 하고 가면 괜찮은데 대부분 인간적인 쉼을 하면서 거기서 또 잘못하면 업을 싸잖아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하여튼 근데 제가 알기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한 생이 큰 사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걸 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도 낳고 살림도 하고 하는데 그냥 그 일생에 크게 무슨 성장할 계기나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걸 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못했다 가오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렇죠. 못하게. 그렇죠. 변수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변수는 기본적인 있지. 필수 과목은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놓치면 이제 놀러 왔다가 완전히 이제 3000%. 네. 그 당시 받았던 소명이 어떤 거세요? 쭉 돌아가면서 네, 자기 소명이라는 걸 너무 남발을 하는 건 수련을 알려주신 그 선계를 욕되게 하는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선명반 말씀 중에 하나 보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계 입구까지 단체로 인도하시는 건 아니 단체로 인도하는 건 선계 입구까지다. 말씀 테이프에 있어요. 2005년 선명반 말씀에. 그 이후부터는 각자 선택을 하면 된다. 그냥 생활 속에서 천천히 수련할 건지 용맹정진해서 수련할 건지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 여기 선계 입구에서 선계 가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각고의 노력, 뭐 정확한 제가 표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그 인내와 고난을 그걸 갖다 겪어 넘겨야 된다고. 그냥 뭐 조금 입구에서 성계까지 가는 거예요? 네, 네. 2005년 말씀에 있어요. 네. 말씀 테이프에 있는데 텍스트본에는 안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입구에서 선인은 금방 넘어간다는데. 그게 그 지구인은 얘기. 얘기. 그건 다 금방 틀려요. 넘어간다고요? 선인은 금방 넘어가는데. 이거는 자기 생각들이지. 지구인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지구인은 뼈를 깎는 소리. 개인마다 다 틀린 거예요. 개인마다 틀리고 뭐 선인이라고 해서 뭐 쉽게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있잖아요. 태어난 목적이 뭐냐. 단순히 전학이나 그런 차원에서 온 사람이 있고 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역할도 뭐 좀 빡센 역할이 있고 개인에 따라서 이게 다 틀려요. 넘어가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단체로 가는데 선명반에서도 이제 그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선명반 말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전생에 어떤 공부까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일정 단계 가면 여기서 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오래 걸린 사람이 있다. 쉽게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공부가 어떤 사람은 100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10분만 해도 되는 사람도 있고 30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전생에 하늘을 알았다 하면 좀 쉽고 하늘인지 뭔지 몰랐다 하면 더 힘들고 그들보다 더 또 힘든 게 있고 개인 천세에 보면 전생에 하늘을 알았다 하는 분이 있고 그게 뭔지 몰랐다는 내용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개인 명부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안 정도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어떤 부분은 기억을 회복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가 좀 빠른 거죠. 빠를 수도 있는 거죠. 다가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게 좀 훅 해가지고 훅 넘어가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선생님 봐보세요. 선생님도 공부 지상에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다 모든 과정을 다 공부를 해보신 거잖아요. 이지암 선생님도 그게 공부를 하러 왔느냐 사명을 펼치러 왔느냐 그냥 일단은 틀린 거죠. 여기 온 사람들은 뭐예요? 뭐 성계 출신이고 뭐 지구 출신이고 별 출신이고 상관없이 다 공부 차원에서 왔단 말이에요. 사명이 아니잖아요.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빡세요. 기본적으로 빡세요. 네. 가지고 허준 선생님은 뭐 그냥 자다가 해가지고 기운줄 연결돼가지고 하셨다. 이런 분들 처음부터 일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갖다 와전시켜가지고 뻥카를 치는 거지. 성계 출신은 뭐 금방 여기까지 왔으면 금방 넘어간다. 뻥까고 있어. 그걸 핑계 삼아서 자기를 갖다 대우받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망나니들의 행동이에요. 근데 어딘가 탁기만 제거되면 복생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 이제 성경하고 있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해서 전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그냥 해서 자기 혼자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게 우리의 큰 수련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걸 전해야 되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전하려면 내가 그걸 갖다 체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놀러 오는 사람은 아니라 네. 네. 뭔가 배움을 이후에 네. 알리는 것까지 하고 가야 네. 금생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가야 네. 되니까. 네.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놀러 오는 네. 것 같다거나 그냥 공부만 할 적인 아니다.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현혹시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로 끝나면 되는데 그 말을 네.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뜨리면 그건 죄죠. 길이 현혹시킨 죄가 있는 길을 거예요. 오도시킨다는 어떤 네.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거 상서 선생님이 한테 예전에도 이걸 너무 중요시 하여튼 여기셨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이제 제대로 해야 되고 성계 가고 싶다나 뭐 한국의 선인들은 주로 선생님의 기준에서 하늘에서 내린 말씀을 주로가 아니라 100%. 그런데 그거를 축소해갖고 뭐 모든 성을 우리한테 막 적용해갖고 막 또 이렇게 그되면 완전히 뭔가 잘못 보도하는 게 되잖아. 그래서 말씀 테이프에도 보면 선생님께서 그런 게 이제 한국의 선인들에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선생님의 눈높이로 내려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분명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선생님 수준이 2단계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말씀도 2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는 내가 그냥 한글로 보니까 다 내 수준에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봐야 이 말씀에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말씀을 갖다 그냥 내 높이로 끌어다 와서 그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선생님의 그걸 알려면 선생님 위치까지 올라와야 된다. 근데 선생님을 갖다 자기들 있는 자리로 끌어당긴다고. 지금 우리 수련생들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명을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소명을 한다는 것은 못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힌트는 체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환체질에. 그래서 목체질은 뭘 해야 된다. 목체질은 이걸 뭘 할 수 있는 어떤 걸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뭐 화체질, 화토체질은 뭐다, 금체질은 뭐다, 그 다음에 수체질은 뭐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거 저기 책자에 있어요. 네. 책자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실천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어느 책자? 저기 책자.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목체질은 뭐예요? 인간 본연에 대한 탐구. 그 다음에 예절, 그래서 예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그런 거에 대한 그 특화된 능력이 있다, 몸이. 그 다음에 화투체질은 실천해야 되는, 자신이 아는 걸 갖다 행하는. 금체질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학문화시키는. 수체질은 어떤 방향을 결정해서 끝까지 가는 거. 방향을 해서 방향 설정. 설정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팔문헌의 국문. 이게 서문. 이게 남문. 이게 동문이잖아요. 팔문헌의 동문의 의미를 깨쳐야 되는 거고, 남문의 의미를 깨쳐야 되는 거고, 서문의 의미, 국문의 의미를 깨쳐야 되는 거죠. 팔문헌. 팔문헌의 국문은 수련생의 인간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거고, 동문은 인간이 다듬어야 될 부분. 다듬는다는 게, 그래서 그 이제 몸적인 거,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측면이 많죠. 그 다음에 남문은 다듬음을 강화하는 방법. 네, 죄송한데 다듬는 거랑 다듬음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그거는 답을 찾으셔야 돼. 다른 분은 다 아시나요? 우리는 스터디를 지금 했어. 아, 이건 비밀이야. 안 알려줄 거야. 그다음에 거지. 여기 다듬음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서문은. 다듬음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네요. 그러니까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론이. 네. 이게 답이에요. 다듬음을 강화하는 방법. 다듬어야 될 거. 방금 얘기했잖아요. 응? 방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여길 봐야죠.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듬음을 강화하는 방법. 실천. 다듬음 강화하는 방법. 아, 본인 체질 뭔데요? 있네. 토체질. 토체질. 극기. 호체질이요? 저게? 네. 이거라고요. 아니, 바뀌었어요. 뭘 바뀌어 체질을 태어났는데. 그 수시로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못 찾는 거지 아직. 인내 극기는 왜 나왔어요? 아니 이게 다듬음을 강화하는 방법이 인내와 극기라고요. 강화하는 방법이 네. 어질인자. 어떻게 강화하나? 네. 어질인자. 원래는 맞는데.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제 체질이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알아면 사주도 알아야 돼요. 체질이 몸이 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알려주잖아요. 네. 사주는 나의 영이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스님이래요. 스님? 사주만 보면 스님이래. 아, 그게 아니고. 사주는 뭘로 돼 있어요? 스님하기 싫대요. 사주는 뭘로 돼 있어요? 살짝 8자요. 8자요. 육시 갑자로 되어 있죠. 혹시 가짜 중에 8자죠. 이거는 나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알 뻔했네. 알 뻔했어. 오, 또 얘기해 주세요. 와, 그럼 또. 나머지는 이제 찾으세요. 아, 알려주세요. 이건 보석이잖아요. 보석인데 보석은 어디다 써요? 치장이요? 치장 뭐 하겠어요? 화려하게, 뭐야? 빛나게. 자기가 빛나면 돼야 안 돼요? 남을 빛나게. 보석은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나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을 빛나게 해줘야 돼요. 지가 빛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보석만 뭐야? 보석만 이만하게 다니고 다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보석이 자기만 빛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박물관이나 전시관으로 가야죠. 보석은 보석을 착용하는 사람을 빛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쉽죠? 병 얘기해 주세요. 병은 비치잖아요. 밝게 사람을 비춰줘야죠. 을은요, 을. 을은
살아남아야죠. 생존. 그 다음에 여기는 지도자라면 그 다음에 결실을 맺어줘야 되는 과일을 맺잖아요. 병은 병은 했잖아. 빛을 비춰줘야 내서 되는. 어떻게 해? 네? 빛을 내서 비춰서 어떻게 해? 잘 비춰줘야 돼. 살려야지 빛을 내서. 어떻게 해야 신나게. 돼? 잘 비춰줘. 빛을 내려놓고 만물을 소생시키잖아. 오 사람들이 신나게. 그렇지.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미 그게 물이잖아요. 네. 물을 잘 공급해줘야 돼. 네? 물을 잘 공급해줘야지. 그럼 찾아보세요. 더 뭐 얘기해주는 거 의미가 뭐예요? 예? 보석? 보석은 타인을 빛내주는 거라고. 경은이야 이거. 타인은 경 얘기는 왜 안 해요? 경은 제가 대가라 얘기 안 해. 해보세요. 해줘. 경은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무속에서 그리고 경은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서 보석이 되거나 도구가 되거나. 이 얘기는 뭐예요? 일종의 야생마적인 측면이란 말이죠. 야생마를 다듬으면 뭐가 돼요? 분마가 되죠. 와일드한 걸 좀 격이 있는. 짜라는 소리. 그러면 다듬을 때 예. 옆에 사람도 많이 긋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란해. 경들이 요란해요. 알아내. 나 되게 날카롭지 않아요? 경들이 왜 다듬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못 다듬잖아요. 그러니까 경한테 어디 가요? 경한테 달라붙는 거지. 그러니까 경끼리 다듬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꽃이 튀죠. 수성을 떨어. 수성을 떨고 요란을 떨고. 그래서 논어에 보면 제일 시작이 고전은 제일 시작과 제일 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논어에 나오는 게 학이 시습지 해가지고 배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네. 그래서 몇 살에 뭐라 했었다고요?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1번이 학문에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웠다. 30살인가에 뭐가 있죠? 일일인가? 예. 그리고 친구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죠? 친구와 뭐 사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0대가 부록. 혹하지 않는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0대가 그 유명한 지천명.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 또. 30대는 뭐라고요? 이립인가? 뭐 홀로 설 수 있는. 예. 이립? 그리고 여기 중간인가 뭐 친구를 만나러 가고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앞인가 뒤인가. 그리고 60은 이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뭐 어쨌다. 의미 없다. 예. 걸림이 없다. 그 다음에 70은 종신. 예. 종신이구나. 마음을 살려도. 마음을 달라도 뭐 어긋남이 없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늘의 뜻대로 사는 삶. 천명과 내가 하나 된 삶이에요. 이게 선인의 경지인 거죠. 무엇을 해도 하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수는 들어도 거슬리지 않는다. 뭐예요? 이해하니까 중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보다요. 그래 그 검은소 얘기 듣고는 검은소 아니 그 황희영성 얘기해가지고 뭐 누가 무슨 얘기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많다. 누가 얘기해 네 말이 많다. 그게 중용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고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에 여기 지천명은 하늘의 뜻을 알았다. 우리의 수련 단계로 보면 지천명은 지천명. 우리 수련 단계로 지천명은 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말씀에. 그래서 이때 50이잖아요. 50살. 50에 지천명에서 50대에 가출을 하시지 않습니까? 공자 선생님께서. 곡부에서 가출을 하신다고요. 벼슬을 살다가
그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개혁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잖아요. 가지고 그 영화에도 나올 건데 비밀 맞고 이제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따라오죠. 가출이야 출가야. 가출. 그래서 60대에 이순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있었던 남자 사건이 있는 거지. 이제 50에서 이 사이에 16년간의 떠돌이 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10여 년간의 떠돌이 생활. 50대 후반에서 70이 다시 되실 때까지. 네. 하늘의 뜻은 알았어. 하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걸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에 벼슬살이도 하시고 했는데 안 됐어. 그 전 단계에서도 똑똑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안 되고 이제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그 떠돌이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갔다가 굶어 죽을 뻔보고 그다음에 그 남자한테 유혹도 당하시고 유혹 그 당했다는 헛소문에 시달리시지. 네. 그렇죠. 헛소문 시달리시죠. 그다음에 뭐 누가 무슨지 진짜인지. 옆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건도 있고 강도한 모두 보면 강도한테 당해갖고 쫄딱 털리고 막 네. 같은 가지고 너무 불쌍해. 막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게 말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건이 다 겪을 수밖에 네. 없는 겪어서 이렇게 되신 거지 저절로 된 게 아니다 깨달았어.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 자신의 그걸 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가진 고난을 그걸 하신다고요. 성계 입구에서 성계에 간다는 얘기는 이런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명을 따른다는 얘기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따를 수 있다. 가지고 여기서 그렇지잖아요. 상가지군가 아니 그 상가집에 개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이 집에 그 껄떡거리고 먹을 거 있나 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죠. 네. 이게 명을 따르는 삶의 그 고난인 거예요. 그냥 쉽게 오지 않는. 네. 그래서 종심의 단계에서는 논어 맨 마지막 구절이 여기는 하기시지고 여기는 요한편이잖아요. 요한편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게 논어의 마지막 그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지. 말? 무슨 말?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종심의 단계에서 하늘의 뜻까지 다 아신 분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실 리는 없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네. 그래서 마음으로 표현되는 그런 언어를, 무언의 언어를 알아야 그 사람을 인간을 알 수 있다. 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언의 언어를 알려면 영감을 받고 파장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어야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가지고 그 떠돌이 생활을 하셔가지고 70대에 복귀를 하셔가지고 하신 게 이제 그 무슨 책을 집필을 하시는데 역사 관련된 책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역사책을 쭉 해서 춘추 봄가을이잖아요. 봄가을 그랬는데 춘추라는 역사책을 쓰세요. 정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은 떠돌아다니다가 하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인간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갖다 알고 깨달은 걸 갖다 펼쳐 보이려고 했던 거죠. 이 시대에 구현을 하려고 막 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역할은 세상에 구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뜻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세상을 보는 관점을 전하는 거고. 구현하는 거랑 전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죠? 말로 전하는 것과 내가 행해서 그랬다 세상을 갖다 알리는 것과 행하는 거겠네요. 네, 알리는 것과 행하는 거. 네. 뜻을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것과 내가 실제로 해가지고 정치를 해서
뭐 나쁜 놈을 벌 주고 좋은 정치를 구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론을 전하시는 거죠. 이론을. 세상을 보는 관점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유학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학이에요. 학은 어디서 나오냐면 논어예요. 그래서 논어는 뭐냐면 배우는 학생의 관점이에요.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게 논어의 관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네. 그런데 교회의 관점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교회 관점에서. 학은 배우다잖아요. 교는 가르침이잖아요. 이거는 사사상경 중에서 중요. 교회 관점. 이걸 교를 하는 사람을 갖다 선생 또는 교사라고 하죠. 여기는 학생이고. 그래서 교를 하려면 알아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알지 못하면서 이걸 칭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면. 네. 그래서 이 교라는 건 가르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어느 단계에서 가르침을 내릴 것이냐. 그래서 초등학교 단계가 있고 중학교 단계가 있고 뭐 고등학교 단계가 있고 대학교의 단계. 그래서 어느 단계의 가르침이냐.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냐. 그래서 동양에서는 한 선생이 모든 걸 갖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를 가르치는 방식을 주로 많이 썼고, 서양에서는 한 선생이 한 과목을 중심으로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선계수련은 전통적으로 A에서부터 Z까지를 갖다 한 번에 다 그래서 한 사람 가르치기에도 벅찼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한 사람의 한 제자만 키우셨다. 그래서 이 교회 가르침을 갖다 이제 그 서서만 남기면 된다는 말씀은 뭐냐면, 가르칠 걸 교재를 다 내려 보냈어요. 교대가 이미 다 내려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역할이 끝났다. 교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배우는 학생이 이걸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수준에 가면 되는. 근데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가르쳐 주신 건 결국은 인간의 깨달음이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부분, 그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깨달음의 핵심은 결국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건데, 결국은 그게 나에 대해서 아는 거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게 나에 대해서 안다는 건 뭘 아는 거냐. 생로병사에 대해서 아는 거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어떻게 살고 아프고 왜 하고, 이걸 아는 거다. 그래서 수선제가 해야 될 역할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된다. 이게 언제 말씀이냐? 2012년, 11년, 2012, 2011 말씀이에요. 그 당시 말씀에 이걸 해야 된다고. 앞으로 시대가 변하는데 뭘 알려주냐. 우리가 뭐 정치하고 뭐 경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체험관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죽으면 어디로 가고,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고, 무지하기 때문에. 네. 이걸 알려줘야 된다. 수선제의 역할이. 네. 그래서 계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헬로우 조물주님 3G.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나를 알아야 되려면 아는 단계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수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거 해야 되는데 알아야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배우냐? 지식을 배워야 되는. 지식을 배워야 되는. 몰랐던 거에 대한 알아야 그 다음으로 아 내가 저게 좋네 하면서 그걸로 변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 뜻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뭘 알려주셨습니까? 선계에 대한 선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다 하는 걸 알려주셨죠. 선계는 어떤 곳이다 하는 걸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셨고 그래서 뜻을 세운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뜻만 세우면 만사형통이냐? 그게 아니다. 뜻을 세워도 기운이 없으면 변화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뜻은 세우는데 안 되니까 이제 기운을 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수련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축기된 기운으로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비우는 거죠. 비우기가 결국은 이걸 알아서 이 단계로 가려면 비워야 된다는 걸 알려줬는데 기운이 없으면 못 비우기 때문에 기운을 축기를 해라. 그래서 기운 없는 상태에서 비운다고 하면 그게 비워지는 게 아니다. 예, 말씀을 요약하면. 그리고 또 뭐냐면 비울 게 있어야 비우지. 비운 게 또 없으면 가진 것도 없으면서 비운다고 하면 안 된다. 다 비웠다고 생각하잖아 또. 그런 거 있더라고. 비울 게 없는 사람이 자기는 다 비웠다는. 네, 그래서 가진 게 없으면 채우는 것부터 해야 된다. 채우기부터 해야 된다. 네. 뭘 가진 게 있어야 배우지. 이제 그 말씀 계속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계속 징계받고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가진 게 있었던 거지. 그런 분들은 계속 비우라고 하셨던 거고. 호주머니 털어야 먼지밖에 안 나오는 우리가 뭘 비우겠어요. 근데 채우는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 채울 건 안 하고 비운다고 폼을 잡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지. 거지가 돼요. 네.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는 공부가 있고 써야 되는 공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벌어야 되는 걸 먼저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써야 되는 걸 먼저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 틀린 거고. 근데 벌어야 되는 건 얘기 안 하고 맨날 쓰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가 결론발이 공부. 네. 그래서 그 공부를 갖다 그래서 그 채우는 수선제가 뭐예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텅텅 비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하셨던 게 뭐예요? 사업하신다고 맨날 아르이스톤 뭐 아르이 프로덕션 하면서 뭐 소설 써가지고 뭐 드라마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볼까, 광산을 해서 뭘 해서 해보실까. 수선제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비울 것도 없어요. 먼저 채우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채우는 걸 못하니까 뭘로 해요? 채우긴 채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해요? 회비 가지고 채우고 기부분 가지고 채우고. 근데 이걸 갖다 굉장히 선생님께서는 수치로 생각을 하셨죠. 네. 그래서 계속 본인께서 벌으시겠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꿈이 회비 안 받고 수련하는 장소를 만드는 게 선생님의 꿈이셨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아르이 프로덕션이나 사업체 쪽 계속 청광기현님이 그런 걸 하신 거고. 그래서 계속 받아서 쓰는 걸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게을러진다고. 기부금 받아서 쓰고 하는 거 굉장히 안 좋다. 그 예로 든 게 사람이 있었잖아요. 전생에 그 때문에 전생에 그거 해가지고 계속 받았어서 그 게을르다. 그랬나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임원진들도 계속 받아 쓰는 거에 게을러진단 말이죠. 네. 계속 회비 계속 뭐 이걸 통해서 돈 내라 저것 통해서 돈 내라. 네. 없는 사람의 그래서 말씀에 그 부자가 며느리를 얻는 그 얘기가 나오신 게 있잖아요.
네. 콩 반쪽알이라도 나눠 먹어가지고 3개월을 버티는 게 아니라 팍 쓰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야 되는 그게 수련생들의 그거죠. 2025년 지구 그날이 오길 기다리지 말고 네,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허한 사람들의 전형들. 수련한다고 계속 수련 열심히 다녀. 근데 굉장히 허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죠. 그게 그 수련을 했으면 충만한 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안 나온다는 얘기다. 그래요? 걷기 하고 왔다도 그래요? 네. 그분 요즘에 걷고 와서 잘. 그래서 이제 그 소명에서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주하고天til에 대한 걸 통해서 태어나는 그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서 하는 게 이제 용신이죠. 네. 용신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화요? 네. 빠요! 여기는 금이시고. 그래서 용신 목이 해야 될 게 있고, 화가 해야 될 게 있고, 토가 해야 될 게 있고, 금이 있고, 토가 아니 수가 있고 그랬었죠. 용신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제가 용신 목화토금술 중에서 하나 용신의 일 중에서 생각나는 건 금체질. 아니 금. 금용신. 네, 금용신은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당시에 말씀이 있었는데 찾아도 검색이 잘 안 되대요. 그만 돈을 벌어야 돼. 용신은 금이에요. 용신은 금이에요. 용신 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수 안 나와요? 여기 순간의 세계야. 목체질이잖아요. 아니 어떤 거. 수 안 나와요. 아 용신 이거는 이거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찾다가 못 찾았어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예. 아, 그래서 며칠 전에 아니면 누가 재물 그 뭐. 협동조합에서 돈을 받아갖고 돈을 벌어라 뭐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소명 그런 부분을 능가하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그게 소명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막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때 소명이 그 네. 사주를 풀어갖고 나온 소명이랑 그 사람들이 달랐잖아.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 소명 선생님들 수련 소명을 네. 얘기하는 거잖아. 예.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사주 소명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기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게 용신이니까. 용신의 역할을 용신의 삶을 살아내서 자신을 중화시켜야 되는, 그걸 통해서 자신을 중화시켜야 되는 그게 이제 그건 거죠. 그러니까는 사주의 용신이 있지만 아까처럼 태질도 있고 뭔지도 있고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에서 전체를 다 갈통하는 것이 우주적인 사명의 용신이 되는 거지. 네.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용신을 찾아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용신 할 게 아니라 체질적인 그런 걸 먼저 실천하고 맨날 이 체질 갖다 저 체질 갖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하여튼 용신이 도구라는 게 자기가 보완해야 될 용신이 있고 그거를 도구에 써야 될 게 있잖아. 지금. 용신을 하는 이유는 중용으로 가기 위한 거거든요. 기운을 중화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결국 중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걸 아까 끊임없이 이제 그걸 찾아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선명관에서 용신을 갖다 2000 몇 년이었죠? 3년인가? 4년? 2004년 12월. 그래 이제 그 12월 말에 용신을 갖다 각자를 알려주시고 나서 이제 하니까 그때 이제 계속 명부 천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이 이제 제 용신은 무엇인지요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이제 그 천서 받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답변이 뭐냐면 거기에 그 천서 내용에 보면 때가 되면 알게 된다. 즉 아직 용신을 그거 할 때가 아니다. 그거 없다 이지. 예. 5살짜리가 와서 내 전공을 뭐로 할까요? 예. 그런 의미죠. 예. 그런 천사가 몇 명 있었어요. 용신 물어본 사람들이. 예.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수련하다가 때가 되면. 원래 사주에서는 그렇게 보지. 근데 이 사람이 말씀해드렸듯이 용신은 금이 많은 사람이 더 극하기 위해서 금을 채우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에 금이 맞기 때문에 화로 해서 사람 있고. 용신인 사람 있고 금이 많은데 이걸 갖다 빼서 목으로 용신 나온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보편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주를 풀 때 어떤 관점으로 푸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점. 똑같은 사주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는 무엇이었냐? 입신양명하는 게 출산. 가장 좋은 그 형국이었기 때문에 관이 많은 걸 좋은 사주로 보고 관을 키우기 위한 사주 쪽으로 많이 해석을 했다. 근데 요즘은 또 무슨 시대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지.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돈을 버는 쪽으로 해서 푸는 경우가 요즘은 많이 있다. 근데 이걸 아니라 우리는 중화의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점을 바꿔버리면 사주 해석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사주를 해석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의 사주를 들어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사주를 푸시는구나. 그걸 자기가 듣고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운 얘기를 하잖아요. 대운, 올해 대운이 뭐예요? 10년 대운이 요즘? 10년 대운이요? 을묘. 을묘. 그러니까 상관 대운이요. 상관? 네. 상관이면 관을 깨고 관을 깨고 그리고 그냥 표현하고 좀 뾰족하게 네, 지적질도 하고 네. 자식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거 좀 교육하는 거.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다른 말로는 기운이 들어오는 거고 다른 말로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적질을 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네. 다른 말로 나를 시험하는 거죠. 해석을 이러고 할 수는 있다고요. 없어요. 언제부터 알겠어요. 상관 대운인 건 알고. 거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 거야. 상관 대운? 아니면 주감인데. 저는 임요. 그러니까 임묘. 이게 나의 마음을 테스트한다고요. 대운이 나의 욕망을 테스트해요. 무슨 어디 나오잖아요. 네. 선생님. 네. 임이니까 경이니까 이제 나를 시험해서 나를 이게 잘해서 나를 승격시킬 수도 있고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상관은 잘 쓰면 뭐예요? 승격인 거고 잘못 쓰면 떨어지는 거고 상관 잘못 쓰면 뭐에 올라요? 부설수에 오르죠. 근데 원래 식신상관이 있어? 없어요. 전 식신상관이 아예 아무것도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 사주를 해석하는 관점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인성이죠? 인성은 뭐예요? 나의 인성이 들어왔다면은 맨날 뭐 배우고 싶은 거지. 배우고 싶고. 모성이 있고 쓸데없는 공부를 열심히. 근데 잘못하면 진짜 전공을 하나 해가지고 나를 죽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배울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찝쩍. 예, 찝쩍대다가 거덜나지. 또 재운이 들어왔어. 그러면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돈을 왕창 벌 수도 있지만 돈 쫓아가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돈, 재운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면 그걸로 부를 축적할 수 있겠죠. 기운을 축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오는 거니까. 네, 기회가 오는 거니까. 돈이 나한테 기회는 와. 근데 내가 이걸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상관이면 그 기자 뭐 그런 걸로 가잖아요. 관을 때리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날카로운 관이 있느냐. 관점이 있어야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나의 실력이 없으면 그냥 누구세요? 진중권대. 이것저것 다 비판하는 거잖아요. 재밌긴 하더라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잖아. 근데 네. 혼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막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할 때도 있더라. 네. 그다음에 또 그 관성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인성이 있고 밑에가. 관음스러운 사람은 뭘 탐합니까? 명예를 탐하잖아요. 자리를 탐하잖아. 자리를 탐해. 자리를 탐하는데 내 능력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발탁이 돼요. 발탁 인사가 돼. 근데 능력이 없는데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뭐예요? 낙하산이 되죠. 기운 빠지면 다시 떨어져. 네. 그래서 발탁 인사의 성공작은 역사 속에 있잖아요. 이순신 선생님, 발탁 인사의 성공작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낙하산이라고 무지 많이 했어. 예. 예. 그러니까 나의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대운 사람들은 재운 들어왔다 돈 들어오겠네 막 생각하는데 재운에 돈 들어왔을 때 현혹되면 사기범 돼가지고 구치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 이 수련의 관점에서 사주를 재해석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사주 용신을 뽑을 때도 채우는 거 위주의 용신을 뽑는 방법이 있고 비우는 방법의 용신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채워서 만들 건가? 그거 없이 하면 계속 쫓아만 가는 거죠. 네. 돈을 그래서 재운이 있는데 나에게 재가 없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운이 들어오면 그거 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은행원 돈이 내 눈앞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수많은 돈들이 근데 내 돈이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다 어느 날 사기범. 재기운이 들어오면 돈을 갖고 튀어? 그렇죠. 갑자기 욕심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소명을 하실 때 내가 소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소명하니까 막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그 관점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그걸 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해요. 시간만 낭비하고 거기 시간 낭비한다는 얘기는 내가 노화된다. 그러면 기운이 없다. 그러면 진화를 못한다. (2009년까지는) 어쨌든 뻘소리 하면서 끝났네요. 끝났어요. 네. 그래서 생로병사를 알아서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유로워지자. 수련을 통해서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거다. 결국은 내가 구속되는 게 아니라 수련할수록 구속되는 게 아니라 수련할수록 구속 장치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갈수록 가벼워져야 되는. 자유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가 오는 거고 경제적으로 자유가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하고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깨달았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워서 능력을 터득하는 것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능력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선서에서. 세 가지 능력. 깨달음은 세 가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무능처럼 그 안타까운 게 없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사고의 무능. 기억나시죠? 무능해가지고 사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 판단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표현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유능하다는 거는 또 예전 말씀에 있어요. 사고할 수 있는 거. 때에 맞게 사고할 수 있는 거. 깨달았다는 얘기는 때에 맞게 필요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사고를 판단할 수 있는 거. 떠오르는데 나의 영감이 떠올랐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그 단계를 지나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너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사고 판단 표현까지가 쉬워요. 쉬워요. 그냥 판단 위주의 선생님 너무 쉽네. 그러니까 이게 2단계에서의 공부가 있고 이 판단하는 단계가 있고 표현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표현만 요 앞에는 없고 요것만 표현만 잘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기꾼이 돼요. 그래서 이 표현하는 사람에게 속지 말아라. 세 가지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얼굴에 속지 말고 얼굴에 속지 말아라. 표현 안에서. 그 다음에 학벌에 속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말의 속기 말아가. 네. 이 앞에 없는 거 상태에서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다고.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얼굴도 바꿔야 되고 능력도 바꿔야 되고 말솜씨도 바꿔야 되는 거죠. 이 표현에서 우리는 이런 걸 모든 걸 다 수련하면서 내가 나는 지적인 게 부족하면 지적인 공부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걸 갖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표현하는 말을 잘못해 그러면 말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걸 가꿔야 되고 아까 사주에 있었잖아요. 말을 잘 다듬으면 그거 할 거다.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되어 있죠. 사주 개운법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자료에. 그 세 개를 갖고서 속여. 아니지. 속이는 게 아니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능력을 발휘하는데 거기서는 뭐냐? 이 말을 잘 다듬어야 된다. 그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련을 통해서 일단은 영감을 받는다는 얘기, 파장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고력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사고력이 생각나는 걸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뭘 기준으로? 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선서 수신하면서 그 선서를 받았잖아. 선서를 받았어요. 아주 수신해서 뭘 했어요? 선서를 받아서 뭐 했어요? 판단을 안 하고 뭘 했어요? 공공에다가 쌀 샀잖아요. 가지고 혼난 게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지진 나. 그래서 여기 이름 바꾸신 분 계시잖아. 천서 받았어. 사고해가지고 판단 안 하고 지진 나 언론 홍보했어. 지진 난다고. 화산 폭발한다고. 그때 하신 말씀이 판단을 해라. 천서 받았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해라. 판단 안 하잖아요. 판단은 어떻게 해요? 잘하는? 선서를 잘 보면서 이게 내가 파장 받은 게 맞네. 선서와 방향이 맞는. 큰 방향에서 맞는지 선생님 말씀과 맞는지 그걸 끊임없이 대입해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진짜 선임님이 진짜 본심을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임님이 나를 시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운이 선임님이 흉내를 내고 옆에서 네. 판단을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런 판단을 하는 거지 선임님을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얘기죠. 나를 떠보시는 건지 아니면 가짜가 와서 진짜인 척 하는 건지. 그걸 판단하는 거지 선임님을 판단하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 지금 이제 아까 상관 얘기 나왔으니까 할게요. 지금 대본으로 상관이 들어왔어. 상관이 들어왔으면 파장이 들어오면 뭐예요? 비판하는 쪽으로 파장이 들어오겠지. 쟤 잘못됐으니까 까라. 이러니까 이해가 쉽죠. 까라. 쟤 비판해서 쟤 잘못됐으니까 뭐 잘못됐으니까 무슨 지적질을 해. 그 파장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천사를 받았단 말이야. 자기가 나름. 근데 이게 그러면 그거 했으면 할 건지 말 건지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다 봐요. 이거 까면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공격을 받았다 하면서 다시 재차 공격을 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해야 될 역할을 내가 맞는다면 하는 거고 뭐 이상하다 하면 보류를 하고 찾아봐야 되는 거죠. 네. 요새 대부분 자기가 천수 받았다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생각 옮겨가지고 판단하는 공부를 안 한다고. 지금 나타났던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천수 수신자들한테 이 판단하는 훈련 연습을 시키셨다고요. 판단을?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진 브리핑, 네. 언론. 그 다음에 또 뭐? 김정일 사망. 현수 받았어. 이 정보를 어느 단계에서 오픈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된다. 누가? 지도자가. 정보는 알고 있대. 맞다는 걸 알았으면 이걸 깔 건가 감출 건가 또는 지금 깔 건가 좀 이따 깔 건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단을 했으면 뭐예요?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가 직접 말로 할 건지 아니면 블로그 글을 할 건지 표현을 해야 되는 것까지 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 톤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하면서 표현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러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의문형으로 표현을 해서 전달할 것인지. 파장 수신하면서 이 판단훈련 안에 판단훈련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판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사실은 선선한가? 선선하고요. 네. 선선 너무 많잖아요. 아니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나요? 선선 이런 선 이때만 이런 선서도 있을 수 그러니까, 있고 이때만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을 수 있고 내 수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수준을 높여서 판단을 높은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통역수 훈련을 해야죠. 내 수준이 높아지면 높은 판단을 하는 거고 낮으면 낮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해봤더니 맞은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어. 그러면 낮은 상태에서 틀린 판단을 해가지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치명상을 입고 트라우마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파장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있어 보이는 건 좋아 보이죠? 그거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천서 받아서 잘못 쓰면 그것처럼 큰 업이 없다. 어마어마한 천서 수신자들은 업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는 채 한 죄. 네. 있어 보이지만 능력이 없으면 사고는 안 친다. 네.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우리는 사고를 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뭘 해요? 아는 채 하는 그 업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저도 여기서 아는 채 하는 업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용서해줄 수가 있어. 사고 판단 표현이라는 판단 표현. 네. 네. 그게 뭐냐면 2010년에서 12년 동안 했던 공부의 요약판이에요. 사고 판단 또 하는 표현. 표현 있고 그게 다른 말로는 실천. 네. 네. 가지고 사고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게 있잖아요. 사고하려면 생각이 있어야 된다. 즉 질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우리 천서수신 했을 때 질문 점수. 질문 점수 있었어요. 아 질문 점수 있었어요? 네. 질문 점수 있고 우리는 꽤 꼼꼼하게 토치를 네. 받았습니다. 2번은 뭐예요? 질문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답변 점수가 있었잖아요. 수신 점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질문이 좋아야 수신이 좋다. 근데 수련생들은 선생님께서도 질문은 개판인데 답변은 우문한답을 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도 있고. 네. 질문 만드는 훈련도 꽤 오래 시켜주셨어요. 진짜 질문을 잘 만들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질문이 더 중요하지 사실은. 그래서 질문이 나의 사고 능력이에요. 사고한다는 것은 의문점이 생기고 질문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지고 그때 파장 그때 뭐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저쪽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질문 만드는 거 연습 하셔야 된다.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다들 핵심인데 선생님께서 우리 수신자들, 천서 수신자들 한테 하실 때 핵심 키워드는 질문을 만들게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어떤 질문이냐? 그래서 그 질문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정치, 경제 그런 질문 말고 신인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세상이 오는지, 뭐 컴퓨터 이후에는 뭐가 나올 건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갖다 파장으로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 컴퓨터 이후에는 뭐가 될 건지가 그거는 2003년인가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더라고요. 그게 통찰훈련이잖아요. 네, 질문을 만드는 게 통찰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이런 통찰의 질문을 만들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할 때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도 막 같이 해요. 그 코로나, 코비드-19 얘기도 했었고, 오늘 자연재해 그거 얘기하기로 했는데 못했네. 맞아요. 자연재해 얘기하면. 네. 이제 무심에 대해서. 저 지금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자연재해 하고 싶어요. 2011년, 12년 그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서 만들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역사서가 아니라 법전. 법전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역사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역사서는 사마천의 사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표, 서 뭐 그런 게 있죠. 연표, 연대기. 몇 년에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서는 뭐가 있어요? 뭔만 있어요? 선생님 말씀만 있지.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사망오제에서 제기가 있고 황제 누구 뭐 황제급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공 그 다음에 뭐 그 아래 단계 신하 그 다음에 뭐 의인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 뭐 기녀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등급별로 사람들을 나눠놨거든요. 아주 거기에 쭉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사람은 황제가 되었다는데 이제 그때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해놓고 마지막에 총평을 하잖아요. 네, 총평을 하신다고요. 이게 결국은 이 스토리가 뭐냐면 우리의 그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명부에는 직업은 한 줄이다. 한 줄인데 그 직업 하면 그 삶을 살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 그게 히스토리가 길다. 사마천의 사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팩트가 있고 팩트에 대한 이해가 그 밑에 네, 어떤 사건이 있었다. 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보면서 아 명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구나를 갖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 있고 이제 법전 할 때 그 분류표를 만들었잖아요. 역사 법전을 만든다고 가지고 했을 때 이 역사가 이제 그 목차를 잡았는데 그게 뭐야? 정치, 경제, 사회 하니까 이게 9.16의 사고법이다. 9.16의 사고법이다. 이제 그러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중요한 건 어떻게 의식주를 할 것이며 취미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게 중요한 시대다. 네.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법전에 할 때. 법전할 때. 그러니까 인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네. 실질적인 문제. 네. 그런 걸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거 호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하단, 중단, 상단의 개념도 들어가야 되고 뭣도 들어가야 되고 뭣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몇 가지 써주셨었죠. 아니 말씀을 해주셨었죠.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걸 정리를 했었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선사를 한 줄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선서는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뭐냐? 중용이잖아요. 중용인데 이걸 중용을 다른 말로 판단을 뭘로 하냐고 했잖아요. 선생님께서 초기부터 누누이 계속 귀새 못이 닳도록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봐라. 선인님의 입장에서 봐라. 하늘의 입장에서. 하늘의 입장에서 봐라. 똑같은 말이거든. 판단 기준은 이거예요. 선인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선생님이라면 이때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 이게 되면 수련이 끝난 거예요. 요 입장을 알게 되면. 네. 우리 선사는 그래서 판단의 이걸로 다 끝나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이 사건에 선생님은 어떤 판단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끊임없이 그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 질문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하늘과 통한다. 수련법은 그래서 그 내 안에 다양한 그런 것들을 다 돈의 관점에서도 판단하려고 하고 뭐의 관점에서도 판단하려고 하니까 돈에서 막 넣어놓고 돈을 태우기도 하고 뭐 가지고 싶은 것도 태우기도 하고 기운도 닦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관점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마지막에 이제 남긴 공식적인 거는 2012 12월 1일인가요? 그래서 수사 승급 그때 말씀하신 게 끝이잖아요. 거기서는 세 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탈이 있죠. 아,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아니 뭐 정치, 종교, 결혼 뭐 이런 얘기. 결혼해서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탈. 네, 3탈. 저는 3탈이라고 표현하는데 세 가지. 예. 종교 뭐 이런 거에서 교리에서 자유롭게
정치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그런 걸 하고 결혼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그런 그 기존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사람을 올가면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인류의 전형적인 그 올가미 틀.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성경 입구에 가서 얻어야 될 건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소명시장하는 게 좋은데 그걸로 자신을 막 얽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걸 갖다 나를 태화시키는 원인이 돼요. 이 즐겁게 나를 하는 거지. 예. 모든 걸 갖다. 그리고 소명시천이란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동시천 맨 마지막에 자신이 호흡 수련을 하면서 이거 없는 상태에서 무슨 소명이야.